안녕하세요. 비전공 개발자 준이 키우기의 준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온라인 공부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 주까지는 유료로 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디스코드라는 데를 알아보니까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화상 채팅을 통해서 화면을 공유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운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사하게도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 이용을 한번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온라인 독서실은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러지? 서로 공부하는 모습들을 공유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남을 약간 의식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은 나보다 몇 시에 이만큼 일어나가지고 얼마만큼 더 공부를 많이 하네? 스스로 조금 더 자각심, 경계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스스로 공부하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같이 또는 제 친구와 같이 뭔가 서로 조금 더 감시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독서실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얽매여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서비스라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한데, 처음 스타트는 15명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은 시범 운영을 하면서 룰을 좀 만들어 나가 볼까 해요.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제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달은 테스트 운영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디스코드 안에서 이상이 생기면 다시 줌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일단 진행을 해보면서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디스코드란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디스코드를 틀면 방이 나올 거예요. 개발자 키우기라는 이 서버에서, 디스코드에서 이걸 서버라 그러더라고요. 서버에 제가 친구를 추가해 드릴 거예요. 15명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환영 인사와 규칙, 대화의 협곡, 신고, 공부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탭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신고 버튼은, 신고 채널은 제가 삭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는 굳이 여기 이 공개된 채널에서 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신고 사항이나 아니면 건의 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방장인 저에게 말을 써가지고 건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을 하려는 이 시스템은 화면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신의 얼굴이나 아니면 손, 이 신체의 일부를 노트북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모바일을 이용해서, 모바일로도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디스코드는. 그래서 모바일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손이나 얼굴을 보여주는 방식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 공부방 채널, 음성 채널 클릭하시고 허가를 하고, 자, 동영상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디스코드가 카메라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 자, 나왔죠. 짜잔. 자,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백수 같은 저의 모습 또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공개를 하실 수가 있는데, 독서실이나 방 갈 때 약간 준비하잖아요. 약간의 준비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카메라에 담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사실 다른 사람들, 남들은 여러분의 얼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얼굴이나 손 같은 거를 카메라로 찍어 보내야 하느냐? 그거는 단지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남한테 뭔가 보여지고 있다, 신경이 쓰인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코드나 아니면 뭔가 공부하는 그 장면들을, 화면을 공유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공유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정적인 페이지를 공유를 하면, 이 정적인 페이지를 공유를 한 다음에 약간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널널하게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러 간다던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가 이런 일들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제약 수단이라고 보면 돼요. 공부를 하는 앱 중에 열품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열품타라는 앱은 핸드폰을 인터넷을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못하게 해가지고 공부 시간을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이거에 제 생각의 단점이, 저도 몇 번 써봤는데, 이 핸드폰을 계속 시간 가게 해놓고 컴퓨터를 하거나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열품타의 순기능을 쓸 수가 없죠. 즉 시스템에 뭔가 적응을 해서 야매의 방법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로 내 모습을 찍어서 보낸다? 이거는 야매를 쓸 수가 없죠. 내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편집해서 그거를 반대로 송출하는
되게 불편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약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좀 경각심을 느끼면서 조금 더 공부 또는 코드에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일부나 얼굴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익숙하신 분들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수일 수 있겠지만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볼까? 잠깐만. 피자가 와버렸네. 영상 촬영하고 다시 먹도록 하고, 어쨌든 이 신분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방에 들어왔을 때 기본 세팅이 목소리를 나게끔 하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던데, 그래서 제가 환경 설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를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실험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핸드폰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게 앱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초대 코드라는 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초대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디스코드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꼭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맥북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으로 된 거 꼭 종료를 해주세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쪽에 보면은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나? 여기에 이 음소거 표시 같은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눌러서 꼭 종료를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실수로 이제 카메라를 켜놓거나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데 카메라 켜진지 모르고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나갈 때는 완벽하게 꺼졌는지 확인을 하고 가시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항상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겠죠. 이제 15명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질문 양식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아래 이메일과 양식을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양식에 맞춰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드리고 안 되신 분들도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온라인 공부방은 취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참고로 제가 여기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 신상과 신상 정보,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은 아무 때도 전혀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 공부방 관리하는 데에서만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는 절대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을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개발적으로 공부하게 된 기간, 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현재 하루 평균 공부 시간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이 온라인 독서실을 이용할 경우에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참가 가능하신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주세요. 추후에 이 공부방을 계속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룰을 어떻게 만들 건지 방 안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부방의 역할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것,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자각심을 갖고 좀 더 규칙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간 양식을 보내주시는 기간은 이번 주 3월 26일 금요일 자정 전까지 23시 59분까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결과를 알려드릴 거고, 최대한 일요일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월요일 되면은 다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영상을 오늘 찍고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걱정도 많이 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생각했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 가봅시다. 네, 화이팅!